하메네이. 레자 벌라비 왕, 테헤란의 하늘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승리의 신호가 아니라 47년 된 환상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정권이 창립 기념일인 22, 바흐만을 축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불꽃놀이로 하늘을 밝히는 동안 거리의 소음 수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정권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 행진곡을 압도했습니다. 2026년 2월 10일의 밤은 이슬람 공화국이 수도에서 총재력을 잃은 밤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폭발한 것은 화약이 가득한 불꽃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국가 사이의 두려움의 벽도 무너졌고 다시는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메네이 개자식들 죽어라. 너희는 축하하고 있니? 심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을 촬영하고 있으니 내년에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외교적 위기나 지역적 긴장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시대의 물리적, 심리적, 군사적 종말이었다. 불꽃놀이 소리조차도 창원에서 외치는 수백만 명의 복제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외침을 잠재울 수 없었다. 하메네이. 정권이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장례식 배경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매년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군중을 버스로 운송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던 이 날짜는 올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정권을 강타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 네트워크와 OSENT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시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광장에 모여 폭력을 당하는 군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수직 시위라고 부르는 소리의 전쟁이 창문, 옥상, 발코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안군이 개입할 수 없는 도시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정권의 거점으로 여겨지고 가장 강력한 보안 경계가 있는 서부 테헤란에서도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녹화하고 위치를 확인한 영상은 정부가 밀라드 타워 주변에 모인 군중을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군사용 음향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은 두려움보다는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폭발 직후 복제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권은 자체 축하 소음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묻으려 했지만 이 전술은 실패했습니다. 하메네이. 분석의 깊이를 파고들면 이 밤을 다른 모든 시위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세부사항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반란의 물결입니다. 79년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사람들이 창문에서 카타미 샤와 레자 팔라비를 외치는 것은 이슬람 공화국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레자 팔라비 왕,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호나 경제적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47년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혁명 기념일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복시킨 군주제를 다시 부름으로써 정권에 가장 무거운 이념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구호들은 우리가 떠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라는 정권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란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질서, 즉 왕을 원합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슬로건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의 선전 지표에 대응하여 집과 개인 공간에서 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으며 이는 혁명수비대의 거리 통제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탱크를 거리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 10층 창문에는 탱크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시민 저항 앞에서 정권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목소리와 구호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리적 인프라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수도는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테헤란 전역에서 보고된 신비로운 화재와 폭발은 위성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권의 안전과 안정성 주장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도의 전략적 에너지 라인, 견압기 시설, 그리고 정권 엘리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급 상업 중심지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체계적인 파괴 공작과 내부 붕괴의 경고 신호입니다.
OCNT 소스에 따르면 이러한 화재는 전략적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소방팀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내부 보안 기구가 불충분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 붕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내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가스 누출이나 전기 결함과 같은 단순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위기 관리가 아니라 공황의 반영입니다. 수도의 5군데에서 하룻밤 사이에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내 전쟁입니다. 이 혼란과 화재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무력함의 비극적이고 시극적인 예였다. 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게 되자 청경수비대 미디어는 가상현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을 위협하고 우리는 여전히 강력하며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저품질의 AI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마치 콜 오브 듀티 게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몇 년 전에 오래된 미사일 시험 영상을 편집하여 우리는 새로운 첨단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했다라는 라벨을 붙여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약점의 인정입니다. 진짜 군대는 비디오 게임 그래픽이나 아카이브 영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그 힘을 증명합니다. 그 정권은 이제 물리적 힘이 아닌 디지털 허세로 버티려 할 만큼 자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아 발언에서 오는 영상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세를 간파하고 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축제의 중심인 밀라드 타워의 조명 쇼조차도 배경의 시위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정권은 파워에 불을 밝혀 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려 했지만 오디오를 음소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들린 것은 불빛 아래의 어두운 분노였습니다. 이 대조는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외적으로는 썩어있는 정권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이 내부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지정학적 폭풍을 촉발했습니다. 이런 거리의 혼란은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략적 신호탄이 되었고 군사 메커니즘이 엄청난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권이 내부에서 자국민과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는 동안 외부의 고리는 치명적인 침묵 속에 조여졌고 이란의 수십 년간의 비대칭 전쟁 교리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도미노 효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규모이자 전례 없는 공군력 증강이다. 펜타곤은 기존의 주둔에 더해 24대의 F-22 랩터와 역대의 F-35 전투기를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 배치나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F-22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중 우세 플랫폼이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함대를 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첫날 공격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란의 수련 시대 S-300PMU 이 시스템과 국내 생산 바바르 373 방공 배터리는 F-22 랩터의 스텔스 기술에 완전히 무력합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F-22 이란 영공에 진입할 때 테헤란의 레이더 운영자들이 화면에서 그것을 볼 때쯤이면 이미 늦었고 탄약은 이미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 격차는 정권의 영공을 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F-35가 가져온 센서 융합 능력은 지역 내 이란의 대리군과 무인기 위협에 대해 디지털 방패를 형성합니다. F-35는 적의 무인기를 이륙하기 전, 심지어 경납고를 떠나기 전에도 감지하고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파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비대칭 앞에서 정권의 유명한 미사일 도시와 지하 사일로는 무방비 상태의 콘크리트 더미가 되었습니다. 파급 효과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외교적 포위, 아니 질식 작전으로 변했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갑작스럽고 깜짝 방문은 지도상 단순한 외교적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것은 이란의 북부 생경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이 협정은 미국이 중재하고 냉전 강화라고 불리며 이란의 북부 국경을 나토, 미국 감시선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수년간 테헤란은 카프카스의 긴장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갈등을 자신의 안보를 위한 완충제로 사용하며 이 혼란에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이제 그 완충지대는 미국 전투기의 전진기지와 미국 정부의 청취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움직임은 또한 이란의 남북 해랑 꿈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무역 및 물류 경로는 이제 미국의 외교 및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이란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나는 필수적인 경유국이니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마케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란은 북쪽에서 외교적 압박을, 남쪽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위협이 아니라 이란 국가의 지정학적 중립화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영국의 역할도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키프로스와 카타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는 미국 작전에 대한 물류 및 방어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국은 먼저 공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공역을 개방하고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에 대항하여 형성된 연합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서방 블록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그림, 즉 전체 지도를 보면 이번 주 테헤란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지역적 봉기나 지역적 위기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단층선의 붕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진기지이자 선봉으로 서구 체제에 대한 저항의 초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자물쇠가 녹슬고 썩어 부서지기 직전임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유라시아 잠금 해제라고 부르며 이는 러시아에게 완전한 전략적 악몽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발목에 잡혀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남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내부 혼란에 빠지고 군사 능력이 마비되는 것, 그리고 북쪽 국경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침투는 모스크바의 포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거나 내부 혼란과 마비에 빠지면 러시아의 따뜻한 바다로의 접근과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색 무역 회랑의 꿈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력한 기다림입니다. 크렘린은 테헤란의 동맹국을 구할 군사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에 얽매여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개입은 조용하고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이란의 통신망 붕괴를 막고 시위대의 조율을 방해하기 위해 테헤란에 특수 통신 장비와 아마도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 탐지 기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타링크 장치를 찾아내어 정권에 보고했다는 심각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을 동맹국이 아닌 에너지 안보의 원천이자 미국으로부터의 주의 분산으로 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중국 기술조차도 카비브 샤흐를 외치는 사람들의 분노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탈레반 정부 공식 인정과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발전 시도는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장황한 탈출 계획을 위한 준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리적으로 멀고 물리적으로 위험하며 러시아가 자체 문제로 바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IRGC 엘리트와 정권 잔재들에게 세계에서 마지막 피난처, 마지막 백업기지로 여겨진다. 그들이 돈, 금, 가족을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로 옮겼다는 보고는 심지어 선장들조차도 배가 물에 잠기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는 47년 전 이슬람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도전했던 정권이 이제 생존을 위해 탈레반의 동굴로 피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적 파산의 증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레드라인은 정권을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핵 문제는 사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전술적으로 타협하고 농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미사일은 국내외에서 정권의 유일한 생명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포기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다른 축출된 지도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표적이 됩니다. 이 딜레마는 정권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은 해결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한쪽은 협상을 원하고 다른 쪽은 협상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부 갈등은 외부의 개입이 있기 전에 정권을 내부에서부터 소모시킬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체제 위기와 시민 불복종이 결합되어 국가를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 상점 폐쇄, 그리고 붕괴된 통화는 급여, 지원금, 보조금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수도에서 그들을 침묵시키지 못한다면 그 정권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몰락이 공식화되어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2월 10일 밤 테헤란 하늘에서 본 불빛은 축제의 불빛이 아니라 한 시대의 폐막 갈라의 불빛이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47주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도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조직했습니다. 정권은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불꽃놀이와 머리 위에 F-22 전투기의 그림자와 우스꽝스러운 선전 비디오로 덮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진실은 밀라드 타워의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테헤란 뒷골목의 창문에서 어머니의 통곡과 젊은이의 자베드샤 외침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크렘린의 남부 요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계획은 이란의 매듭에서 풀리고 있으며 이란 국민은 47년간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긴장이나 지역 위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정권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부에서는 자국민에게, 북쪽에서는 미국 외교에, 남쪽에서는 미국 해군에, 하늘에서는 기술적 우월성에 의해 사방에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피난처도 없으며 의지할 동맹도 없습니다. 그날 밤 맺혀진 구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메모였습니다. 두려움은 끝났다. 왕의 기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독재자도, 어떤 군대도, 어떤 선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